자, 18세기. 17세기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이죠. 대표적인 루이 16세가 있었고, 중상주의 정책의 콜베르와 함께 막강한 부를 축적했던 시기입니다. 태양왕 루이 17, 아니 뭐야? 아무도 말 안 해. 말을 해줘야지. 14세, 루이 14세, 콜베르, 요 정도. 그 다음 18세기 들어서면서 프랑스 혁명이 단행되죠. 프랑스 혁명. 절대왕정에서 벗어나면서 루이 16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국민의회, 국민공회. 말을 해야지. 뭐가 빠졌잖아. 못 빠졌어. 입법의회가 빠졌네. 입법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제정시대. 이때가 이제 제1제정이에요. 제1제정. 황제, 나폴레옹 황제. 그죠? 대륙봉쇄령 이후에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면서 몰락하게 되었고요. 이제 19세기로 들어갑니다. 19세기. 빈체제가 개막을 합니다. 빈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개최가 됐고, 빈에서 회의가 개최가 됐고,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가 주도합니다. 뭐 하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벽주의, 왕정 복고. 이때 이제 신성동맹하고 사국동맹이 수립되는데, 신성동맹, 사국동맹. 강대국들이 모여서 자유주의, 19세기에 자유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 자유주의를 막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국가 이름들이 좀 중요한데요. 사국동맹만 얘기하면 강대국들 영국, 오스트리아, 여기에 프로이센이 추가돼요. 러시아 프로이센.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다 자유주의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이 빈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각 지역마다 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자유권과 평등권을 유지하겠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동맹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좀 묶어서 한번 보자고. 교재는 내가 이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놔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독일부터 학생조합이 만들어져요. 학생조합. 부르셴샤프트 조합. 부르셴샤프트 조합. 학생조합. 이게 뭐다? 빈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노동자로 이루어진 당, 까르보나리당. 까르보나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게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어져요. 자유주의를 탄압하게 되자 그것에 저항이에요. 저항. 독일은 학생조합, 이탈리아 까르보나리당이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어지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혁명이 일어나요. 데카브리스트의 분기. 12월이 영어로 디셈버잖아, 디셈버. 디셈버를 러시아 말로 데카브리스트라고 해. 12월에 일어난 혁명, 봉기라는 뜻입니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요거는 좀 지식이 좀 깨어져 있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청년 장교들의 혁명이 되겠어요. 여기도 학생들, 여기도 청년, 여기도 청년.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진보 세력인 청년들이 주도하여 이 빈체제에 저항하는 각 국가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시기에 오스만이 쇠퇴하면서 그리스가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 멀로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라 멀로 선언을 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19세기. 빈체제로 자유주의를 뭐 하는 거야? 억압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예전의 신분제 사회로 가자. 강대국이었던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 4국 동맹을 체결하면서 빈체제를 유지시키자 청년들을 비롯한 진보 세력들이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반란을, 또 혁명을,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독립을,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알겠지? 이게 뭐다? 19세기야. 빈체제와 빈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 알겠죠? 이 상황에서 프랑스는 뭐 하고 있었을까? 프랑스 역시 왕정복고로 이루어졌죠. 왕정복고. 샤를 10세가 들어왔어요. 왕정복고, 샤를 10세. 이 샤를 10세가 프랑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를 탄압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한번 맛을 봤던 프랑스 시민들은 이 샤를 10세의 자유주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혁명을 7월 혁명이라고 해요. 7월 혁명. 샤를 10세에 저항하면서 뭐가 일어난다? 7월 혁명. 19세기 1830년. 이 연도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 뒤에 나오는 2월 혁명하고 시기가 조금 텀이 있어. 바로 연달아 일어난 혁명은 아니에요. 7월 혁명. 이 7월 혁명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입헌군주정이 수립이 돼. 여기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시민의 편에 서고 있던 왕조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루이 필리프는 스스로가 시민이라고 부르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민의 왕. 시민의 왕 루이 필리프. 이 7월 혁명으로 보다 입헌군주정으로 프랑스가 바뀌게 되는 거죠. 프랑스는 왕정도 있었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화정도 있었고 다시 제1제정 뭐였었어? 나폴레옹 황제도 있었고 샤를 10세 왕정복고 이어서 루이 필리프 입헌군주정까지 오는 거야. 순서가 여기서 지금 이어져야 된다. 국민의 입법의 국민공의 총리정부 통령정부 제정시대 빈체제. 빈체제 다음보다 7월 혁명이다. 순서가. 요거는 빈체제에 저항하는 유럽 국가들의 활동 내용이 되는 거고. 알겠지? 요거는 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내용들. 각각 디테일하게 다시 들어가요, 뒤에서. 묶어서 정리해버리라고, 이거를. 이 시대, 19세기. 다시 프랑스로 넘어와서 이 샤를 10세가 빈체제 때 왕으로 되어 자유주의를 탄압하게 되자 7월 혁명으로 입헌군주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7월 혁명, 19세기. 자, 그리고 18년 뒤에 2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848년입니다. 자,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야? 영국도 입헌군주정으로 왕을 제외한 모두가 평등해졌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 참정권 요구 운동 이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역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노동자들의 이 선거권 요구가 결국엔 혁명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공화정이 수립되었어요. 이때 제2공화정이라고 합니다.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정이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자, 제2공화정? 1공화정은 언젠데? 여기잖아. 국민공회. 이때가 제1공화정. 이때가 제2공화정. 알겠지? 제2공화정.
자, 문제는 제2공화정이 되면 누구야? 대통령이 또 올라와야 되잖아. 이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이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돼요. 조카야, 조카. 여기서 나폴레옹은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루이 나폴레옹. 루이 나폴레옹. 이게 뭐다? 루이 나폴레옹. 자, 이게 지금 제2공화정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루이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로 즉위를 해요. 그래서 저기가 제1제정이면 여기는 제2제정.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 욕심들이 뭐 그냥 대통령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황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다 황제 즉위. 이 루이 나폴레옹을 시민들이 몰아내면서 제3공화정이 만들어져요. 이게 프랑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야. 조금 복잡하죠. 2월혁명. 제2공화정이 수립된 걸 2월혁명이라고 하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나 다시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2제정을 만들게 되자 시민들이 황제를 쫓아내고 제3공화정을 만들더라. 이 순서가 프랑스 혁명의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제2공화정, 제2제정, 제3공화정까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첫 스타트는 뭐야? 국민회의부터. 국민회의부터 쫙 와서 여기까지 제3공화정까지 순서가. 요것만 좀 기억해줘.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제정시대, 제1제정, 다시 7월혁명, 2월혁명으로 제2공화정, 황제가 되면서 제2제정, 다시 제3공화정. 진짜 복잡하죠. 프랑스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자유권과 평등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가를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애국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노래가 세. 가자, 나가자, 적들의 목을 자르러, 적들의 피로 강을 만들자, 막 이런 노래야, 국가가. 굉장히 강하죠. 적들이 누구야?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고, 요때 이 7월혁명, 2월혁명을 바탕으로 영화 장발장이 있는 거예요, 장발장. 장발장. 장발장 봤지? 뭐 마지막에 막 이거 하잖아, 막 다 같이. 노래는 내가 부를 순 없지만, 이거 하잖아. 이거 요때예요, 요때. 혁명 과정 때. 19세기 이야기라는 거죠, 장발장도. 레미제라블. 자, 교재로 올게요. 141페이지. 자, 빈체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 주도로 빈 회의가 개최되면서 나폴레옹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찬성하면서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수립되었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프랑스 혁명 이념을 유럽 전역에 뿌려놨어. 유럽 전역이 프랑스처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구축하는 것을 탄압한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독일의 부르신샤프트 조합과 이탈리아 까르보나리당, 이 까르보나리당이 나중에 뭐가 된다? 청년 이탈리아당이 됩니다. 까르보나라의 이 시작 있잖아. 너희들 좋아하는 저거 뭐야? 저기 파스타, 까르보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음식이 좀 바뀐 거예요. 한국식으로. 우리나라는 크림에 굉장히 젖어 있죠. 근데 이탈리아의 정통 까르보나라는 젖어 있지 않아. 먹어보신 분, 이탈리아 가서. 나도 없어. 나도 이탈리아 가서 까르보나라 못 먹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노동자 뭐 이런 뜻이거든? 탄광 뭐 이런 뜻? 탄광에서 노동자들이 석탄을 캐다가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면만 이렇게 한 손 쥐어서 크림에 그냥 샥샥 묻혀가지고 한 입에 털어먹는 스타일이야. 원래 까르보나라가. 빨리빨리 먹으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주먹밥 같은 느낌이야. 살짝 묻혀 먹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문화가 융합이 된 거예요. 국물 문화랑. 우리는 크림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알겠지? 이게 나왔길래 그냥 얘기해봤어.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어지는 거.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 이름들이 나와.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이. 마치니, 카보우르, 뭐 가리발디 이런 이름들이 나와. 그래서 이 까르보나리당이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어지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탈리아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어서 그리스는 오스만으로부터 19세기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스, 오스만으로부터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도 미국 멀로 선언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7월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샤를 10세가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자 시민들이 봉기를 하면서 루이 필리프 시민의 왕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입헌군주정을 만들게 되었죠. 입헌군주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뒤에 옆 페이지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하고 선거권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선거권 확대 요구. 결국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제2공화정, 즉 2월 혁명을 단행하게 됩니다. 2월 혁명. 이 2월 혁명은 이렇게 연결,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 연결시켜 두세요. 이게 하나 나와.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영향을 준다. 아, 프랑스도 공화정이라는데 우리도 하나로 합쳐서 공화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주고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이어서 프랑스는 이 2월 혁명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라고 했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황제 즉위를 하게 되었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책임을 물어 쫓겨납니다. 이 당시에 잠깐 붕 뜨게 되면서 파리꼬민이라고 하는 자치정부가 잠시 수립이 됐어요. 파리꼬민.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가 이 파리꼬민을 진압하고 제3공화정으로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프랑스는 공화정 정부, 왕이 없는 대통령제 국가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19세기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영국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상공업자들, 신흥상공업자,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어요. 젠트리 기억나시죠? 젠트리를 비롯한 이 신흥상공업자들, 지주들과 신흥상공업자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기계를 발로 차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단행하더라. 기계를 발로 차면서 선거권 내놔 이씨 이걸 했다 이거야. 알았지? 차티스트 운동. 이렇게라도 좀 충격요법으로 외워야지. 차티스트 운동은 뭐다? 선거권 요구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인민원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인민원장이 보통선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보통선거. 자, 여러분 선거의 4원칙이 뭐야?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게 선거의 4원칙이잖아. 보통선거의 내용이 뭐야? 몰라. 보통 사람들만 투표하는 거야? 보통선거. 이게 뭐야? 만 18세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보통선거야. 알겠지? 만 18세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선거법 개정돼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투표할 수 있어. 최 몇 월생이야? 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4월에 있어요, 총선이. 서인은 몇 년생이야? 이거 안 되겠네. 너 노인네라 너는 저기 되겠다, 야. 넌 투표할 수 있겠다, 야. 여기 노인네야, 여기는 좀. 여기 나이 많아. 투표할 수 있겠네. 부럽다, 야. 왜? 뭐, 선거에 자유가 있으니까. 응? 그치? 그래야 돼.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네가 누구 뽑는다고 지금 다 나와, 이제. 혁준이다, 혁준이라고 있어요. 혁준이가 누구 뽑는다고? 뭐, 자유가 있으니 내가 뭐라 하진 않았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알겠죠? 전국으로 퍼지는 거야. 근데 구독자 알지 몇 명인지. 다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 이건 뭐냐? 이건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조만간 나랑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뭐. 만 18세 이상. 이거는 누구나 1인 1표. 1인 1표. 평등하게 1인 1표를 뜻하는 거야. 1인 1표. 1인 1표. 알았지? 이거는 내가 가야지. 내 투표 종이를 다른 사람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누구 뽑았는지 알 수 없게. 너는 이제 공개됐지만. 이 비밀 투표입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영국 인민원장은 뭐라고? 보통선거가 명시되어 있다. 보통선거. 즉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인민원장을 통해서. 2차, 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뭐야? 도시노동자와 농민층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부자 시민들, 1번 부자 시민, 그 다음 노동자,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이 20세기가 돼야 여성들이야. 여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전쟁 비용을 부담해. 반지기거리 팔아가지고. 돈 냈으니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여성들의 참정권이 드디어 획득되지. 100년밖에 안 됐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누구? 흑인이야, 흑인. 흑인이 가장 늦게 투표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정권 운동이죠. 이걸 1세대 인권이라고 하잖아. 통합사회 4단원. 기억 안 나지? 너 통합사회 출신이잖아. 너도 통합사회 출신이잖아. 뭘 배웠는지도 모르지? 통합사회 4단원에서 배웠어요. 이 인권 보장의 역사. 여기 지금 나오는 거죠. 세계사에서. 샤티스트 운동으로 이제 선거권이 보장됐고, 종교별 차별 폐지, 19세기 자유주의 운동으로 여기 나왔네요. 심사법 폐지, 가톨릭교도 해방법. 이게 뭐다? 가톨릭교도도 공직자에 오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언제 나왔던 건데, 이 심사법이? 영국의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그 과정 속에 나왔잖아. 몇 세기였어? 17세기였잖아. 17세기 때 심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오직 영국 국교에만 공직자가 될 수 있게 법이 나왔었는데, 가톨릭 교도들도 공직자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 자유주의 운동 때문이라는 거야. 알겠지? 가톨릭 교도 해방법 제정, 심사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자유무역 체제가 폐지됐고, 크로멜의 항해법도 이 시기에 드디어 없어집니다.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죠. 영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대국, 다른 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었죠. 깜짝 퀴즈 내볼까? 1885년 영국은 우리나라의 한 섬을 점령합니다. 어디입니까? 아유, 한국사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넌 누구한테 배웠는데 모르냐? 거문도를 점령했죠. 영국 우리나라까지 또 침략을 해요. 19세기. 자, 이탈리아로 갈게요. 이탈리아는 여러 개로 분열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 까르무나리당과 청년 이탈리아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은 마치니가 결성한 단체예요. 마치니. 우리 언제 끝 마치니? 재미없다, 야. 누구야? 누구야? 다 들었어. 자,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제 마치니가 만들어서 통일운동을 단행하지만 실패해요. 이 이탈리아 하면 어떠냐? 명품의 도시잖아. 샤방샤방하잖아. 그죠? 샤방샤방하잖아. 여기 나라 이름도 샤르데냐라고 있어요. 샤르데냐 왕국이 굉장히 규모가 컸었는데 샤방샤방한 나라, 샤르데냐 또는 사르데냐, 이 왕국에 재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상 문제 막 내볼 거야, 내가. 재상이 엄청 많죠?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 프랑크 왕국의 재상,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 그죠? 뭐 계속 있잖아. 또 누구 있어? 중국에도 재상 많잖아. 장거정, 명나라의 재상, 장거정의 개혁정치 등등등. 나중에 한번 재상으로 묶어보자. 여기는 사르데냐의 재상이 있고요. 여기 이제 카보우르가 있어요. 이 카보우르가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북부는 카보우르. 그다음 남부 쪽은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의 마치니하고 한 라인이었어. 마치니는 죽었고 출신의 가리발디가 통일합니다. 그리고 가리발디는 남부를 통일한 뒤에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해요. 가리발디가 남부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합한 뒤에 사르데냐 왕국에게 넘김으로써 이탈리아가 통일이 된 거죠.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요 순서야. 마치니 실패했고요. 카보우르 중북부 통일, 가리발디 남부 통일, 사르데냐 왕국으로 이탈리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알겠죠?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요 이름들. 다음 143쪽 독일의 통일. 자, 독일은 황금문서 기억나시나요? 동프랑크? 신성 로마 제국. 오토 1세. 기억나지? 동프랑크의 오토 1세.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가 신성 로마 제국이 여러 개로 쪼개지기 시작했잖아. 영방국가. 황금문서를 통해서 수십 개의 나라, 작은 나라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대표하는 나라가 프로이센이었어요.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가 있었고 프로이센. 프로이센의 재상이 주도하여 독일도 통일이 됩니다. 자, 봐봐.
이게 나라들이라고 해보자. 나 여기 살아. 여기에 물건 팔 거야. 물건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서 팔아야 되지? 그럼 국가들을 지날 때마다 뭐 내야 돼? 통행료를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00원인데 통행료 때문에 여기서 10,000원 되는 거야. 같은 독일인데 수십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서로 손해죠. 그죠? 그래서 관세 동맹을 먼저 체결해요. 야, 우리끼리는 세금은 매기지 말자. 이게 관세 동맹이야. 알겠니? 관세 동맹. 세금은 매기지 말자. 이게 지금 EU 개념이잖아. EU는 자기네들끼리 세금은 안 매기고 같은 화폐를 쓰잖아. 관세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독일에 대한 통일 논의가 시작됩니다. 독일 통일 논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합쳐보자. 크게 합쳐보자. 대독일적 통일 방안과 작은 소독일적 통일 방안이 논의되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회의가 개최돼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교재에 다 있어. 근데 이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관세 동맹을 체결하면서 독일 통일을 논의했으나 회의까지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지. 이때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등장합니다.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나는 우리 독일을 피와 철로써 통일을 할 것이다. 강력한 군대로 통일을 할 것이다. 이게 프로이센의 철혈 정책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강력한 힘으로 독일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겠다. 비스마르크의 이 철혈 정책이 성공하면서 결국 독일 제국 빌헬름 1세가 즉위를 하게 되죠. 누구? 빌헬름 1세. 빌헬름 1세. 빌헬름 1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독일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갈 거고, 그냥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독일 제국이 수립되었고, 황제는 누구다? 빌헬름 1세가 되었다. 나중에 독일 제국은 빌헬름 2세 때 박살납니다. 1세 때 세워지고 2세 때 박살. 빌헬름 1세. 알겠지?